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나나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종전한 협의 때문에 네, 네. 과연 이게 뭐 그 협상안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입장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만났었고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이 만났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지금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트럼프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로메로가 비롯해서 군 참모총장, 외무장관 등이 참석을 해서 지금 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루비오 장관이 이제 모두 발언해서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성과 주권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제 재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우메로 서기도 일단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귀를 기울였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일단 이 미국 쪽에서 먼저 나온 것이 28개 초안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게 사실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너무 러시아 편을 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중간에 수정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22개 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상세적으로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외신에서는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줄인다고 했다가 이제 원상 복귀하기로 했었고요. 예. 가장 큰 쟁점이 영토 문제입니다.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쪽에 일방적으로 다 넘겨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예.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쨌든 입장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고민은 그겁니다. 네. 지금 중간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러시아가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미국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 대표단이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 만나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오늘 회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편 7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에 전 세계적인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더 늘었다고요? 네, 그 사고 현장 인근에 추모당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고인들을 애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29일부터 1일까지가 홍콩 당국이 선포한 애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꽃다발도 갖다 두고 하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146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실종자도 100여 명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사망 감식반이 그 총 8개 동 중에서 4개 동에 대해서 지금 감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봤더니 아파트 거주자가 4,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 당국에서도 11명을 체포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생존자 한 명이 페이스북에 자신이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네. 자세하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분 이름은 윌리엄 리시고 40살인데 집에 있었는데 부인이 밖에 전화 와가지고 불났다고 알려줘서 알게 됐다고 하고요. 현관문 딱 열었더니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제 구조를 요청할 목소리가 들려서 겨우겨우 이제 수건으로 입을 막고 나가서 부부를 데리고 들어와서 집 안으로 대피했고요. 예. 다행히 이분이 계시던 곳이 2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밖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제 전등을 흔들어 가지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한 5시간 만에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고층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에서 지금 홍콩에서 혹시라도 반중 정서가 퍼지지 않을까 그것 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홍콩에서 그 범죄인 인도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면서 몇 달 동안 시위가 있었거든요. 예. 혹시라도 그때와 비슷한 반중 시위가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 분열,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가짜 정보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혹시라도 퍼뜨리면은 법적으로 아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한 명이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이재민 지원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공사 감독 시스템 조사해달라 그리고 독립조사위원 설치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체포가 됐다고 하니까 예. 홍콩, 중국 당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이 경고를 하는 것이 혹시라도 2019년과 같은
이런 정치적 동기 때문에 시위가 번지지 않을까를 미리 단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윤발 씨도 애도의 마음을 전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은 세계에서 많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그 베네수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리고 이번엔 베네수엘라 영공까지 폐쇄했다. 네. 그럼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일단 뭐 외신에서는 사실 반미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거 사실 다른 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모든 항공사, 조종사 그리고 마약상,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라고 예. 말하면서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 정체는 이미 폐쇄된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 글을 올린 겁니다. 앞서서 미국의 연방 항공청도 베네수엘라 주변 상공에 대해서 심각한 안보 상황 그리고 군사 활동이 커지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사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고 이제는 예.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요. 네. 영공 주권에 영향 미치는 식민주의적인 위협이라면서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상공뿐만 아니라 이미 뭐 바다에서는 그 핵추진 항공모함 제러드 포드를 배치를 한 상황이고요. 예. 심지어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가면서 지금까지 80명이 사망했습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긴 합니다만 카리브해에서 지난 9월 달에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미국 쪽에서 공격을 했는데요. 생존자 2명이 있었는데 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명령하면서 생존자들도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면서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미국이 이렇게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특히 해당 선박들이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선박을 공격을 한 것이고 특히 생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이게 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 사실 지금 베네수엘라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명분에 불과한 거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반미 좌파 성향인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서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편 뉴욕타임스에서도요, 이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 이런 위협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국이 외국을 공격할 때는요 의회를 통해서 승인이 필요한데 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뭐 마약 밀매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민자 단속 이런 것들도 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의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 프랑스인들의 정치인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했고 또 극우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최근에 뭐 밀가루도 받고 날달걀도 받고 봉변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르델라 당 대표의 나이 30살입니다. 1995년 예. 9월 13일생입니다. 95년생이에요? 네. 와.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 극우 정당들이 요즘에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부드럽게 바꾸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바르델라 당대표가 그전에 정치 활동하면서도 SNS 통해서 젊은 사람들 굉장히 소통을 잘했고요.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이미지를 많이 지우는데 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소위 말하는 훈남입니다. 그러네요. 네, 키도 크고 굉장히 인물이 좋은데요. 네. 그렇지만 극우는 극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반대 목소리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예. 요즘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불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불어 전공이시잖아요. 예. 스크주 pour la France. 스그주 프랑스. 이게 뭐냐면은 What I Want for France.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에 원하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프랑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걸 자신이 좀 해결해 보겠다는 책입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대권 도전을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한 예. 것으로 보이는데 책을 출간했기 때문에 지금 책 사인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에서 책 사인을 갔다가 74세 남성이 날달걀을 던진 거죠. 그걸 정통으로 맞았는데 예. 부상을 입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 남성은 체포돼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바르다르 후보가 말한 것이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 점점 권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좌파 진영에서
더 크게 분노를 표출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예. 자신은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5일에 한 농업박람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17살짜리 고등학생이 밀가루를 뿌린 겁니다. 바르델라에게. 근데 공교롭게도 바르델라 당대표가 17살에 정치에 입문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17세 고등학생부터 밀가루차를 당했습니다. 근데 뭐 예.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민연합 측과 당대표 측에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고발장,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10대 때 네. 이제 국민전선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극우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르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3살의 나이로 의원직에 당선이 됐고 2020년에 당대표에 취임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물리적 폭력을 하는 건 안 네, 좋은 거죠. 맞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안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서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네요.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조엘 모키르 노스베스턴 교수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 더욱더 좀 말에 무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측에서 팔레스타인 점령을 계속한다면은 결국 내부적으로 붕괴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진보성의 매체인 하레츠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해서 점령군으로 계속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도덕적으로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는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아랍 국가들이 물론 위협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아랍 국가들 다들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방 안에 거대한 고릴라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방 안에 고릴라가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명확하고 중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외면한다는 거죠. 예. 모르는 척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것은 절대 지속될 수가 없는 문제이고 그러면서 남아공 예를 들었습니다. 네. 남아공에서 아파르헤이트, 그러니까 인종 분리 정책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사고 싶은 것은 벽을 쌓아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걸 밀고 나가겠다는 건데 이건 절대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모키르 교수가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모키르 교수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모키르 교수는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이것 때문에 세계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좋게 바뀌겠지만 민주주의는 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주의가 미래도 계속 살아남을 때는 좀 불확실하다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상황도 그렇지가 않냐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네. 잇따라 대규모 금 매장지가 발견됐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거의 2,000톤 규모의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아서 예.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서 나왔는데요. 후난성에 있는 왕고 금강 그리고 라오닝성에 있는 다둥고 금강이라고 하는데요. 예. 총 합치면은 거의 한 2,000톤 정도 금이 매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다우둥거 금강은 왕고 금강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추할 때마다 거의 모든 시추공에서 금이 발견될 와. 정도로 정말 금이 가득 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 함량이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뭐 금반지도 보니까 이게 네.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금광석, 그러니까 원석 1톤당 1g의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발굴을 해야지 그러네요. 1g이 나오는데 다행히 말씀인 것처럼 모든 시추공에서 금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금속 중 하나가 금인데 지금 러시아 가장 많이 금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이 호주, 그게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데 이번에 또 중국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또 상당량의 많은 금이 발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드니쇼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